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주 슬기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2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리가 많은, 위헌적 요소가 많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그리고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주 균형이 맞는 조치였으므로 의외로 민주당 쪽의 반발이 약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중심으로 이 권력 구조의 가장 최상층부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해를 맞았는데 어제 있었던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 대통령실 수석 이상, 그러니까 수석 실장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상목 대행에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와 성공의 공동 참여자인 대통령실 사람들은 그러면 그동안 뭘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몸을 던져 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이 실패한 이후에 그때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사표 냈으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지. 사표 낸 사람이 또 무슨 또 두 번째 사표를 내는 겁니까?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만하게 보이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복직하기를 기다렸는데 최상목 대행의 결단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 빠졌지만 8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이 없어졌다 해서 화풀이를 하는 건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파렴치하고 그야말로 의리 없는, 그리고 공직자로서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일부 언론은 또 이들이 무슨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키워주고 있는데, 최근에 의료 대란부터 최근의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제일 정도를 걷고 있는, 정론을 펼치고 있는 동아일보 사설만이 아주 이들을 준엄하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일괄 사입 항의, 군 동원에 헌정 유린할 때는 뭐 했나? 여기에 대해서 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실패의 공범자들입니다. 공범자들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최상목 대행에게 달려듭니까? 이 사설은 읽어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 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밝혔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의입니다. 아니, 사의를 밝히면 나오지 않아야죠. 수리되든 말든 나오지 않는 게 그게 정직한 것 아닙니까? 사의 표명해가지고 신문에 난 다음에는 계속 또 출근하는 게, 이건 또 무슨 태도입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반발한 데 이은 항의성 집단 사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왜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국무위원도 최 대행에게 왜 아무런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최 대행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의 반발은 어처구니 없다. 지금의 혼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몰지각이 정부 내에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흔히 비서는 입이 없다는데 하물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비서와 참모에겐 더더욱 그렇다. 사실 그들은 그간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을 열었어야 했다. 한데 그때는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바깥에 대고 볼멘소리를 하는지 의문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지적하면은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에 2,000명을 늘린다는 그 조치, 그게 결국 의료 대란으로 갔고 의사들을 보수 진영에서 이탈시켰으며 그게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참모들 뭐 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선거에서 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료 파탄이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체중을 실어서 이야기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결국 그들의 비겁이 침묵이 윤석열 대통령을 몰락으로 몰고 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때는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바깥에 대고 보면 소리를 하는지 의문이다. 사설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지난 2년 반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대결적 정치 행보의 적지 않은 책임은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나몰라라식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실 참모와 비서 나아가 국무위원들에게 있다.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이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유린했을 때 참모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누구라도 그 직을 걸고 막아선 리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 통렬한 지적입니다. 여기에 내가 했다 라고 말하고 나올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최대행의 선택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불만이 크다. 국회에서 넘어간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여야 사이에 낀 권한대행의 대행처지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줄타기 행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훼손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 신인도 그리고 미디어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혼란의 조기 수습, 즉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 심판이 절실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조치였다. 그런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무기로 시위하는 행태는 그들이 아직껏 반성조차 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6명 재판으로 파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상목 대행이 정상화시키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정당 같은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다. 정당에서야 정치적 신의와 의리가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정부에 몸담은 이들이 충성할 대상은 그 임명권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헌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최대행을 비판하지만 그 스스로야말로 탄핵당한 대통령 뒤에 숨어 비뚤어진 정치를 하고 있다. 진짜 참모라면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도록 몸을 던져 설득해야 한다. 설득할 사람이 있면은 과거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행동했을 것이고, 이제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국자인 척, 의리 있는 사람인 척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장들과 이런 수석들이 있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폭주를 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